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정대사관의 고용노동관 권구형이고요.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아마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페이지수로는 한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또 한 부분은 이제 중국의 취업이나 또 창업을 희망하시는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졸업 후에 이제 국내에서 그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가이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각 파트별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과 그다음에 정부 지원 제도, 그다음에 최신 어떤 취업 동향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이 PPT를 여기에 보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탐색할 수 있는 통해서 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될 내용 이렇고요. 간단하게 이건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올해 반영이 됐죠. 올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연수들, 그러니까 우리 어학연수나 또는 교환학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갔고 유학생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실제 이제 본과정 이상이나 실제 이제 아마 유학생들 규모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동북 삼성은 전체 유학생 규모의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 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제 아마 중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마 한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아마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북경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돌아와서 지금 학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 이상이 실제 들어와서 지금 학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역별로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쭉 보시면 아마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이제 중국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통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도 시간이 긴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중국은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제 노동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공급망 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사정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제 이제 고용 사정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용 사정도 상당히 어려운 거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계들이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통계에는 실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 표인데 왼쪽 표를 보시면 실제 이건 도시 지역에 새로 늘어날 일자리 수인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최근에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재 중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국의 이제 대졸자입니다. 연도별 대졸자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의 어떤 대학 입학 규모는 중국의 청년들 실업 대책의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학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대졸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167만 명이 증가해서요. 자그마치 18%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의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취업 전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중국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일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중국의 우리 젊은 층들의 어떤 취업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뭐 여러분 뭐 한번 고민들을 한번 같이 이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졸업 후에 뭐 우리 대학원을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 또는 중국 취업을 할 건지 한국 취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실제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그 전공 대부분 아마 이제 인문계 계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직업과 관련해서 진로 적성이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을 거고요. 실제 이제 취업 현장도 이제 한국 특히 이제 국내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당연히 이제 그 노동시장의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공채가 다 폐지가 되고 있죠. 대기업들의 공채가 폐지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AI의 어떤 면접 제도, 뭐 이런 것들 도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후 곧바로 저 취업하지 못하는 좀 약간 과거에 뭐 장기 실업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그 대학생들은 이제 그 졸업 시즌에 직임해서 이렇게 휴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채용제에 적합한 스펙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실제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뭐 자소서나 또는 이제 면접 준비가 여러분들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이제 유감스럽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보도 그렇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상담할 수 있는 그 카운셀러도 주위에서 찾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학 기간 동안에 이제 유학 생활을 쫓아가다 보니까, 학업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행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고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자가진단 한번 해보는 건데요. 뒤에 이제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아예 내가 이제 도대체 이제 뭐가 적성에 맞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약간 이제 의문이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자기 탐색 지원형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어떤 진로를 갈지는 이제 정해졌지만 그 진로와 관련해서 좀 막연하다. 이런 분들을 우리 그 직업세계 이해 지원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내가 실제 취업에 필요한 어떤 아까 말했지만 수시 채용에서 이제 직무 베이스 채용이라고 하는데 그 필요한 어떤 전문성, 그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분들, 그 우리 직무 전문성 지원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다 있는데 실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뭐 자소서나 이제 면접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신 분들. 그래서 구직기술 지원형 이런 네 가지 파트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부족한 부분들,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유형이 이제 내가 이제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좀 막연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MBTI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되게 인기 있잖아요. 이 부분 이제 적성과 관련, 진로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전문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워크넷이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련해서 그 적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그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갖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이런 어떤 그 설문에 응하시면은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그 자세한 어떤 그 적성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설문을 기초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결과지로서 보여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한국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 인근에 있는 고용센터 또는 이제 그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방문하셔갖고 그, 그 방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직업 심리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인 힘, 다른 사람의 그 시각, 어떤 집단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우리 고용센터나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마 여러분들이 그 좀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그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뭐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적성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 일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제 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 다니는 동안 여러 체험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 인턴이 됐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그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그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양이라고 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갈려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지양,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여러 가지 그냥 뭐 그냥 종합적으로 해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망라적으로 하는 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취업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나 이런 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 항상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적어야지,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적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취업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망라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을 좀 하기를 그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남들이 하니까 쫓아하는 거. 이것도 좀 지양을 하고요. 지향. 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 딱 정해갖고 좀 체계적으로 이런 어떤 일 경험 기회도 갖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도전적으로 일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실제 나중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가급적 뭐 대기업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턴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보다는 도전적으로 뭐 중국 기업에 한다든지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창업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일 경험을 통해서 하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보가 어디 있는지인데요. 그럼 일 경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유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외교 분야의 어떤 그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정보들은 외교부에 가면 우리나라 외교부입니다. 그 국제기구 인사센터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들을 그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인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그 정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턴과 관련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아마 인턴을 희망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국내. 그거는 이제 잡 알리오라고 있습니다. 알리오. 알리오라는,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국내 기업 인턴 정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인터넷, 워크넷, 뭐 이런 데 찾으시면 되고, 중국 인턴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사이트들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 인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정보기관 인턴은 꼭 우리 그 한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그 정부가 그 운영하는 인턴, 아까 창업,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인데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처가 그 각 부처의 어떤 고유 성격에 맞는 인턴과 관련된 정부 지원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아마 지금도 운영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 관심이 있으시면 이 제목을 서치하셔갖고 이 인턴 기회를 그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내가 이제 진로는 정해졌는데, 그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부가 제공하는 그 정보 제공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워크넷, 이것도 워크넷이죠. 워크넷에 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그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그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들, 같은 어떤 진로를 선택한 선배들의 어떤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직업별로 자세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별로 이제 직업 정보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크넷에 자세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갖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교육부가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리어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직업,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자격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응? 그 자격증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이제 그 국가기술 자격과 이제 민간 자격으로 한국은 나뉘는데, 국가기술 자격 정보는 이제 퀴넷이라고, 이거는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이라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모든 국가기술 자격 관련된 정보.
우리 전문기술 자격, 변호사 등 이제 전문기술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채용,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자격은 요 나와 있는 요것도 이제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직업에 대한 특히 최근에 뜨고 있는 직업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 이런 정보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직업 신직업 정보방인데 요거는 이제 교육부가 운영하는 여러분들 유학생들의 어떤 취업과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우리 공중계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최신 어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공익 우리 강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정보, 그다음에 뭐 최신 정책 이런 것들이 최신 가장 빨리 업데이트되고 있는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중 계정을 체크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중국에서 취업과 창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중국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 아마 국내에 돌아갔습니다. 뭐 첫 번째 뭐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2년 이상 유관 부분 경력이 없으면 중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해. 이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중국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하기를 희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경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관한 어떤 취업 설명회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90% 이상이 중국에서 한번 취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유학생들의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유학생들도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 한계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이 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까? 여기는 이제 K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명입니다. 브랜드명입니다. K무브.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재정을 통해서 지원되서 이제 취업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간의 중국 취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요. 이거는 정부가 이제 관리자는 취업 인원이고요. 아마 뭐 중국은 넓은데 전체 취업자 비중이, 전 세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취업 상태를 보면 오늘 코트라에서 나와 계시지만 이제 대부분의 어떤 취업 경로는 이런 어떤 코트라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지정한 K무브 센터라고 해서 해외 취업을 대행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코트라나 이제 무역협회 이런 어떤 공공 알선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체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 뭐 생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무 서비스업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되는 유형을 보면 이제 대부분 아마 중국에 진출한 우리 진출 기업들 좀 많이 취업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페스코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공주어가 취업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취업허가에 따라서 사실 비자, 우리 중국에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하고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때는 거류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런 외국인 취업허가, 공주허가를 받으면 그냥 뭐 특별한 어떤 요건 없이 지원하는 문제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취업하면서 체류를 하려면 외국인 공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2017년도부터 그 시행되는 제도고요. 크게 이제 뭐 보면 이제 외국 인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뭐 고급 인재 A급 유형은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보통 이제 전문 인재라고 해서 이제 그 B형 인재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 이상 유관 부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종합점수 60점 이상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60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 유형도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좀 없을 것 같고요. C 유형이 중요합니다. C 유형이 중요한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볼 필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규정에 부합하는 이게 없어요. 지금 이게 공개 안 돼 있습니다. 공개 안 돼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은밀하게 아마 그 저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돼 있고 은밀하게 지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그 경력 졸업 후에 중국에서 그 취업이 가능한 그 근거입니다. 이제 구체적 이거 점수제 이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부분들이 점수가 높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그 활용하면 그 6점을 넘을 수 있을지. 중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아마 여기 보면 이제 그 학력이 있겠죠. 학력과 이제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 지역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점이 10점이죠. 주로 이제 아마 이제 그 중국에서 뭐 서부 지역이라든지 뭐 동북 지역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있죠. 동북 지역도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공업 지역이라고 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낙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도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보다 이런 어떤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깃발을 꽂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 가면은 가점을 받으면 6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재량점수 요거는 이제 저희 뭐 대사관이나 각 공간이 지방정부하고 열심히 그 협의를 해서 좀 이런 협약을 통해서 이런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량점수를 활용해서 요것도 10점이 넘으면 여러분 60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대사관 공간이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이런 어떤 2년 이상 유관 부분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석사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이런 사람들은 경력이 없어도 취업공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리고, 저희가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페스코, 북경에 있는 페스코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역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 관련 유관 부분, 근데 중요한 조건이 우수대학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졸업생으로서 그 유관 부분 전공과 관련해서 취업된 사람. 우리 중국어학과는 사실상 그 전공과 관련, 폭넓게 이 전공을 어떻게 보느냐, 전공과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수대학인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럼 우수대학이 어디냐? 그래서 그 중국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 거의 한 500개 정도를 지정을 했고요. 그 중에 동북 삼성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뭐 길림대 이런 데들은 이제 대부분 아마 그 성 단위에서 유명한 대학들은 다 우수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 대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학점만 일정 점수 이상을 맞으면 아마 이 요건을 가지고 아마 그 공저허가를 받을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역별 아까 특성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찾기가 실제 쉽지 않습니다. 이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제도도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상하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대사관이 이제 염성시하고 연태시 정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량점수 10점을 활용해서 이제 공저허가를 내주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협약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2조의 나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이제 전문인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여기 K무부 과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K무부 과정 이수한자 이런 사람들에서 전문인재 증명서를 발급하면 해당 지방정부는 다 한다. 해당 지방정부는 이제 공저가 발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이런 어떤 두 도시의 이제 취업 가능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아까 패스코를 통해서 이제 그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내용만 보더라도 뭐 이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뭐 심천이나 또는 이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이 없더라도 아마 그 취업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뭐 다른 지역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오픈을 안 합니다.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원하는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학생들, 우리 공저가 발급을 지원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대학, 아까 말했던 우수대학이 아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공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국경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에 받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업이 지방정부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티어 2명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실제 이런 공저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여러분들이 채용을 희망을 하면 기업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이 공저가 받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실제 정말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창업을 저는 이제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창업 활동을 해보라는 거죠. 특히 재학 기간 동안에 창업 활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창업 주석의 학습 거르증, 우리 학습 거르증 여러분들 받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창업 주석을 부과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졸업 후에 창업하는 겁니다. 창업과 관련된 이제 비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거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한 제도니까 실제 이런 제도를 활용한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졸업 후 중국에서 혁신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2년 내지 5년의 거리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거리허가는 공식적인 명칭이 S비자입니다. S 거리증입니다. 4인 사무 거리증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창업 주석이 달려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보통 이렇게 절차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QR코드 이미 선배입니다. 선배. 이 거리증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A급 인재, 공적으로 바꿨어요. A급 인재까지 이제 봤는데 분의 요 블로그를 통해서 보면은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이것도 넘어가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또 현재 재학 기간 중에 인턴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학습 거리증에 학습과 관련된 실습과 관련된 주석을 달면 가능하고 아까 창업은 이제 창업 주석을 달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공저거나 이런 외국인에 대한 취업이 좀 완화되어 있는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취업과 관련된 정보인데요. 요건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자료인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더라도 좀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취업을 하려면 이제 중국 대졸자 취업 인식시대를 취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중국의 대학생들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민간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비중은 낮고요. 대부분 뭐 진로나 또는 공공기관 뭐 이런 데 취업 준비죠. 취업 준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 대학생들도 취업 관련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 이제 탕핑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젊은 친구일수록 중국의 사실상 이제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아예 적게 희망하고 요구사항도 적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실제 좀 약간 일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이건 여러분들에게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아서 여러분들은 중국 노동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한국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중국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좀 한국과 좀 차이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은 지인 찬스나 어떤 그 비공식적인 어떤 그 비공식적 방식으로 들어가는 그 유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그 여러분들 관시를 많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보세요. 자,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중국의 임금 수준이 낮아서 중국의 취업을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초임은 아마 한국보다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초임은 상당히 낮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중국은 경력에 따라서 임금 상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3, 4년만 지나면 한국보다도 같은 또래의 어떤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연공급이라고 해서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탁월해도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서서 올라오는데 자기가 승진하려면 몇 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발탁인사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은. 근데 중국은 1년에도 뭐 서너 번씩 승진할 수 있는 자기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 승진이 빨리빨리 되는 그러다 보면 승진이 한번 될 때마다 이렇게 임금이 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철저한 어떤 그 능력 중심 그 체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임금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만 지나면 훨씬 더 임금이 높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과 차이점이 있는 거는 중국은 여러분 이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저 직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마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중국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죠. 중국은 이직을 통해서 자기 어떤 몸값을 높여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젊은 층일수록 많이 빨리빨리 옮깁니다. 빨리빨리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중국적인 어떤 특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중국의 취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그 한국보다 훨씬 더 그 높은 임금 수준, 높은 어떤 그 직무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취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그 취업을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중국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것들은 지금까지 잘 못 알려졌던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취업과 관련된 그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중국에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중국의 유망 취업 직종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중국에 이제 그 박해랑 컨설턴트가 계시는데 그분이 발전자인데 이거는 업종별로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중국에 취업을 할 때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오늘 코트라에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제가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총괄하는 해외 취업을 총괄하는 부처는 이제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전산망은 이제 월드잡 플러스 여러분들 여기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월드잡 플러스가 그 시스템이고 이 브랜드명이 K무브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트라를 이제 저희 이제 K무브 센터를 지정을 해서 재외공관하고 협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즉,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늘 행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월드잡의 이제 그 지금 현재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해외 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이따 뭐 코타라에서도 아마 설명이 될 건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착 지원 요거는 이제 그 해외 취업한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거고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 요건도 갖춰야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뭐 이렇게 600만 원을 여러 번 받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800만 원을 줬는데 좀 줄었긴 했지만 600만 원을 나눠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케임부 스쿨이라고 아까 요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취업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장기 코스인데 상당히 장기간 코스고요. 이게 비용이 1인당 한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거의 9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부담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중국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성 쪽에만 지금 몇 개 개설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아까 그 월드자 플러스에 가면 이런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서 이 과정의 어떤 혜택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그 국내 그 정보기관의 어떤 취업 정보, 그 다음에 중국 정보기관의 취업 정보, 그 다음 민간 직업 정보 업체들. 이런 사이트들 제가 했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틈틈이 심심하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월드잡 플러스에 이제 최근,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그 검색한 사이트고요. 꽤 많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이렇게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주재원들을 이제 파견받아서 이제 활용한 시스템인데 최근에 기업 중에 이제 그 이랜드가 있습니다. 이랜드는 방식을 바꿨는데 주재원을 파견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채용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채용해서 여기에서 인력들을 육성하고 필요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가는 거죠. 거꾸로.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채용 기간은 끝났지만 어쨌든 그 앞으로 이런 우리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현지 채용, 주재원 파견이 아니라 현지 채용 방식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가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도입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민간 직업정보기관의 사이트입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가졌으면 이제 우리 주중 한국대사관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예, 주중 한국대사관의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경제 쪽에 이제 해외 청년 취업이라고 있습니다. 좀 울리네요. 여기 가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취업 정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그 이런 어떤 정보들을 여기에서 그 상시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급 정보들을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우리 청년 취업자들, 뭐 아무래도 꽁조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그 취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문제를 법률 자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대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실시할 것 같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쭉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요. 네, 조금만.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의 노동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11월 달에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그 한국의 500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취업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입직 입사 지원서 평가 시 어떤 것들을 보느냐.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전공,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공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직무 관련, 특히 이제 면접할 때는 직무 관련 경험을 더 많이 봅니다. 요즘 수시채용 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또 요거는 이제 안 보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 아마 공모전이 이런 데 관심이,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자소 쓸 때, 아까 말했지만 망라적으로 막 쓰고 막 아마 자소 쓰려고 이런 어떤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공모전에 참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앞에 그냥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채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조건 워크넷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워크넷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공공기관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NCS 기반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민간기업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그 NCS 지오토케어 여기 가서면 그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제 뭐 자소서 쓰는 거,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가면은 이제 그 관련 강의도 워크넷에 다 있습니다. 워크넷에 가면 그런 어떤 그 정보들이 여기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어떤 그 집단적인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취업 역량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까운 고용센터나 아까 대학 일자리 센터에 언제든지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취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지역별로 이 프로그램 개설된 내용들이 쫙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청년들 대상,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맞는 어떤 그 개인별 어떤 그 취업 지원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필요한
어떤 그 부분들, 뭐 일경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3단계로는 이제 실제 이제 전면적인 어떤 취업을 알선해주는 이런 단계들을 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이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은 언제든지 참여, 물론 이제 졸업 예정자입니다. 졸업 예정자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취업과 관련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이제 구직 정보들은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워크넷에서 이제 중국 쳐보면 중국 관련된 취업 정보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 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새로 신설된 제도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우리 구직 활동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구직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니까 이런 그 제도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여러분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하면 이제 일자리의 어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자리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채용을 하면 이제 기업에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채용 경력금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입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목돈으로 받아가는 정부하고 기업이 다 정부가 서포트 해갖고 그 30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1200만 원 받아가는 이런 제도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요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 정부가 2020년도에 그 청년 지원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청년들을 지원하기에 5년 단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금년도에 이제 그 금년도 시행계획, 금년도 시행계획 중에 이제 민간 분야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창업과 관련된 제도인데, 요거는 중기부가 운영하는 요거 잘못됐네요. K-스타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사관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창업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정보,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아까 그 금년도 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정부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공공부문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말했지만 알리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알리오에 가면 다 있고요. 공공부문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부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부족한 이제 그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희망을 많이, 아마 여러분들 니즈가 많이 있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졸업 예정자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4학년부터 가능합니다. 4학년부터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500만 원인가요? 여러분들 계좌에 500만 원을 찍어주고, 그 과정을 신청을 하면 그 과정에 뭐 어떤 것들은 뭐 100%, 과정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것들은 뭐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일뱅 카드를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제일 올해 뭐 뜨는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삼성에서 하는 뭐 우리 그 기업주도 청년 신화 훈련들. 최근에 우리 그 한국 정부가 이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아마 우리 대통령 모시고 아마 대규모로 이제 모든 대기업들이 다 나와서 이런 세레머니도 하고 그랬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청년들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그 지원하는 정보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우리 잡센터 그 옛날에 이제 고용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자가 붙어서 워크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잡센터들이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저희가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지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가시면은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 에 있는 고용센터 또는 대학 일자리 센터에 가셔서 그 정부가 지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꼭 취업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은 여기 유스센터라고 하는 데 가시면 그 모든 정보들을 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020년도에 청년 기본법을 제정했고, 아까 이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만 하더라도 그 예산이 거의 23조, 지방정부도 거의 뭐 지역별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제 금년도 이제 주요 정책들을 이제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 진단별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정부가 지원한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 정책들 이렇게 소개한 거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사이트는 그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요거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 여러분들과 진짜 그 청년 취업과 관련된 모든 최신 정보들이 좋은 정보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이 세 개 사이트는 꼭 여러분들이 그 저 신출을 하셔갖고 항상 그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까 월드잡 플러스 해외 취업 관련된 정보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어떤 취업 관련된 정책들, 정보들 그런 것들을 망라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뉴스센터 있죠. 뉴스센터에서 모든 취업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뭐 정책들 그런 것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요 세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꼭 그 항상 그 확인을 하시는 그 습관을 그 기르시면 여러분들 취업에 상당히 취업과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 최근에 저 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수시형 제도, AI형, 뭐 그다음에 비대면,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별 대책을 취업 준비생들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대책이니까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 홈페이지에 가면은 세부적인 대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이 되는 것들은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산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아까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취업지에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내일병 카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에 확대된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친출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그 유학생 취업 정보방이 있습니다. 그 취업 정보방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옛날 거, 좀 약간 시간이 지나서 이거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를 친추하셔갖고, 요거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학생 취업 정보방에 그 초대